회담이 임박했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데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 현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앞서 전해드린 대로 모두 내일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하노이에 나가 있는 김지선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하노이입니다. 그제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 내일 도착할 예정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몇 시간 후면 비행기에 오릅니다. 이 두 주인공들의 입성을 앞둔 하노이는 한층 분주해졌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이 싱가포르 때도 두 정상이 같은 날 들어왔는데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더 먼저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한 서너 시간 정도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도착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때 이제 6월 10일 날 정상회담을 했고 그 이틀 전 6월 10일 날 오후 3시쯤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후 3시쯤에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도착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 저녁 7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네.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먼저 도착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경 지역에서 하노이까지 고속도로가 통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도착한다고 본다면 아마도 하노이에 도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낮 12시 전후를 해서 도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시간으로 25일 일찍 출발한다고 했는데 미국 시각으로 25일 일찍은 서울 시각으로 봤을 때 오늘 저녁에 해당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출발을 한다면 만약에 직접 하노이로 온다면 서울 시각으로 내일 이제 아침 일찍 도착을 할 텐데 대개 미국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여행을 할 때 하와이에서 기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시간 가까이 기착을 한다고 중간 기착을 한다고 볼 때 저는 내일 오후 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더 일찍 도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을 올렸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이 진전을 이룰 것을 기대한다면서 비핵화 뒤에 물음표를 붙였어요. 네. 이 느낌표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물음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그런 문구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특성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 인기 연예방송 진행자로서 또 인기 연예방송의 PD로서 굉장히 성과를 냈던 사람이다. 그런 부분에서 방송을 통한 극적 효과에 굉장한 관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관심 이런 것들을 고조시키는 과정이고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와 관련한 성과가 나왔을 때 그때를 대비한 복선 이런 것들을 미리 깔아놓음으로써 자신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종의 자신감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자신감보다 오히려 지금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북 제재 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동참이 도움이 됐고 시진핑 주석이 북미 회담에 큰 도움을 줬다고 했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동안 고마웠다. 이건 보통 마지막에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처음으로 조금 완화되거나 수정되거나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기본적인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 해제를 하려면 원래는 이 새로운 결의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대북 제재 결의가 11건이거든요. 11건에 대해서 다 무효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결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비핵화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됐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새로운 결의보다는 임시적인 장치로서 대북제재위원회가 건마다 면제를 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현재로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 입장에서 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봐서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는 제재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보다는 대북제재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한 면제를 조금 더 폭을 넓게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관해서는
지금 비핵화가 상당히 성과가 있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성과가 나고 있다라고 지금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많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결국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있다. 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제 평양을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도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이제 40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내일이면 말씀하신 대로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열차를 타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 과연 이 긴 시간 동안 열차를 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오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열차를 이용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좋아서 열차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 열차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고 열차를 이용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점은 중국 인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교통마비가 심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단시간 안에 중국 여행을 마치고 이제 베트남에 도착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할 테고 대신 이제 열차에 타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마도 이번 비핵화 협상을 최대한 많은 성과를 거둬내서 자신이 원하는 북한의 경제 발전을 가능한 빨리 더 큰 폭으로 해서 올 이제 4월이라든가 올 4월에 이제 태양절에 이제 김일성 주석 생일이 있고 6월이라든가 아니면 구구절에 다시 한번 어쩌면 10월 노동당 창건 이런 시기에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는 이런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점에 모든 관심의 초점이 가 있을 거고요. 이런 점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은 내려오는 시간 40시간이 여유 있다기보다는 참모들과 계속해서 협상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오늘 일본 매체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삼성 공장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을 좀 중시하는 김 위원장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을 한다면 베트남, 남북 이런 협력까지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좀 이른 예상일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예상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 쪽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유치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제 경제 발전을 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외자 유치를 통한 발전이었습니다. 외자 유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공 사례가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유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잘 처리돼서 북한이 개혁 개방을 예를 들어서 베트남 모델을 따라서 개혁 개방이 되면 이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세 개의 공장이 북한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뺏기는 거네요. 뺏기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이권을 북한에 뺏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아마 저는 베트남이 북미 정상회담을 유치하는 초기 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걱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고 남과 북의 발전 또 베트남의 발전 북한과 베트남의 발전 그래서 이 세 나라가 합동으로 발전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네. 가졌기 때문에 네. 결국엔 북미 정상회담을 유치를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 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보다는 방린 지역에 있는 다른 산업시설을 가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 물론 일본 언론에서 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도 높은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삼성전자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베트남으로서도 이번 회담은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남북 베트남의 삼각 협력이 만약에 된다면 베트남은 다시 한번 국가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엄청난 모멘텀이 생기는데 이것이 잘못된다면은 베트남에 있는 각종 외자 자본이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 이전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베트남으로서도 민감한 요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물밑에서 잘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면서 3자 협력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 유도하는 이런 큰 그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주인공 내일이면 이곳 하노이에 입성합니다. 오는 길도 오는 방법도 다르지만 중요한 건 같은 곳을 향해 오고 있고 또 만난다는 사실일 겁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